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Don't hide your tears. 교회 종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려 퍼지는 It's 그 okay 순간 now. 민호는 지우의 손을 놓쳤다. Don't cry. 하나님께서 I'm 용서하시지 always 않을 here. 거야 라는 그 Even if they 한마디가 can't see me. 그들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민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절규는 아직 아무도 듣지 못한 비밀의 외침이었다. 민호는 28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취하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의 삶은 늘 조용한 회색빛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자라온 그는 항상 좋은 아들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전통적인 분들이었고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데려가 구원의 길을 강조하셨다. 민호는 그곳에서 위안을 찾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다른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전쟁을 벌이는 일상이었다. 그날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지우를 처음 만났다. 지우는 26살, 민호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청년이었다. 그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살았다. 지우의 눈빛은 따뜻했다. 마치 겨울 바람 속에 피어난 작은 꽃처럼 세상의 차가움을 녹이는 힘을 가졌다. 모임에서 성경 구절을 낭독할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민호는 그 소리에 홀린 듯 고개를 들었다. 사랑은 인내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우의 말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후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호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고독을 잊었다. 지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엄격한 목사님 아버지와 교회에서 자란 동생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만 나는 때때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지우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미묘한 연결.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붉은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에서 지우가 먼저 손을 잡았다. 민호야, 나 너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밝아졌다. 그는 지우의 손을 마주 잡았고 눈물이 흘렀다. 나도 그래. 그들의 키스는 조심스럽고 떨림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교회의 벽은 너무 높았고 세상의 시선은 너무 날카로웠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이면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민호는 지우 덕분에 디자인 작업에 열정을 불어넣었다. 지우는 민호의 스케치북을 보며 감탄했다. 이건 내 마음이야. 이렇게 아름다워.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민호는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이상한 놈으로 불리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아버지의 설교가 가슴을 짓누르는 이야기를 했다. 게이, 그건 죄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이 지우의 가슴에 칼처럼 박혀 있었다.
겨울이 왔을 때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교회 행사 후에 그들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지우가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손뜨개 목도리였다. 추위를 견디라고 민호는 그 선물을 목에 두르며 지우를 끌어안았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겼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우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요즘 내가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지우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 텄다. 새해가 밝았을 무렵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교회 청년부에서 LGBT에 대한 설교가 나왔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야. 그 외의 것은 사탄의 속임수. 민호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을 떨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모임 후 그들은 화장실에서 몰래 만났다. 민호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는 지우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우의 동생이 그들의 비밀을 목격했다. 공원에서 손을 잡은 장면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목사님은 지우를 불러 세우셨다. 내가 그런 짓을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지우는 무릎 꿇고 울었다. 아버지, 제발. 저는 그냥 사랑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사랑, 그건 죄악이야. 회개하라. 민호는 지우의 전화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민호야, 나 이제 못 만나. 지우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희미했다. 민호는 달려갔다. 교회 앞에서 지우를 기다렸다. 비가 내리던 그 밤, 지우가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민호야, 끝내자. 우리. 안 돼. 민호는 지우의 팔을 잡았다. 왜 갑자기?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교회가, 가족이, 모든 게 무너져. 그날, 그들은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다. 지우의 몸이 떨렸다. 미안해. 사랑했어. 민호는 지우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지우는 도망쳤다. 그 후로 지우의 연락은 끊겼다. 민호는 매일 교회 앞을 서성였다. 문이가 열렸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녀석은 떠났어. 영원히. 민호의 가슴이 찢어졌다. 지우는 사라졌다. 교회에서 쫓겨난 채 어딘가로.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그는 일에 매달렸다. 디자인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며 지우의 얼굴을 스케치했다. 하지만 지우의 미소는 점점 흐려졌다. 친구들은 걱정했다. 민호야, 괜찮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커져갔다. 교회에도 가지 않았다.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어느 날, 우연히 지우의 소식을 들었다.
공원에서 만난 지우의 옛 친구가 말했다. 지우가 자살했대. 강가에서 민호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달려갔다. 장례식장으로. 지우의 관 앞에 서서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가족들은 차갑게 쳐다봤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게이였기 때문에 모든 게 그의 탓이었다. 장례 후 민호는 지우의 방으로 갔다. 허락받고 그곳에서 작은 상자를 찾았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지우의 필체로. 민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없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사랑했어. 정말로. 교회에서 쫓겨난 건 게이 때문이 아니야. 사실 나는 병이 있었어. 불치병. 의사가 말해줬어. 몇 달밖에 못 산다고.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슬퍼할까봐. 그래서 끝낸 거야. 우리 사랑은 영원해. 용기 내서 살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사랑해.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지우는 게이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에 떠난 것이었다. 그 편지는 민호의 삶을 바꿨다. 그는 울다 지쳐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빛났다. 지우아. 고마워. 그는 다시 일어났다. 교회로 갔다. 이번에는 목사님 앞에 섰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지우의 편지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전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요. 그의 디자인은 이제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시간 속에서 민호는 변했다. 고독에서 자유로움으로. 지우의 사랑이 그를 구원했다. 민호의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고하게 일어났다.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지우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업실에서 종이 위에 글씨가 살아 숨쉬는 듯했다. 민호야. 내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세상이 밝아졌어. 내가 나 때문에 울지 않길 바래.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호는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지우를 그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그렸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하지만 미소 지은 입술로. 그날 오후 민호는 홍대 거리로 나갔다. 예전엔 피하던 곳,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다. 거리 예술가들이 모인 카페에서 그는 노트북을 펼쳤다. 디자인 프로젝트,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 포스터 시리즈로 LGBT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 지우의 편지가 영감이었다. 진실은 항상 밝혀져. 내가 강해지길. 그는 스케치를 시작했다. 부드러운 선들로 두 손이 맞잡힌 장면. 배경엔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빛나는 무지개.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다.
성민, 30살의 활동가. 그는 민호의 노트북을 보며 다가왔다. 이거 멋지네. LGBT 권익단체에서 일해. 같이 해볼래? 민호는 망설였다. 지우를 잃은 후 사람들을 피했다. 하지만 성민의 눈빛은 지우를 닮아 있었다. 따뜻하고 포용적. 그래. 해보자. 그 만남이 민호의 문을 열었다.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지우의 사진을 봤다. 작은 액자 속 지우의 미소. 오늘 새로운 친구 만났어. 내가 좋아할 거야. 그는 속삭였다. 밤새 디자인을 다듬었다. 다음 날 단체 미팅에 갔다. 서울의 작은 사무실. 벽엔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다. 성민이 소개했다. 민호는 디자이너야. 우리 캠페인에 도움될 거야. 멤버들은 환영했다. 그곳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연인을 잃었어요. 교회에서. 게이 때문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해. 하지만 여기선 안전해.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민호의 포스터는 단체 웹사이트에 올라갔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제목 아래 지우의 편지 일부가 인용됐다. 익명으로 반응이 쏟아졌다. 메일이 왔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용기를 줬어요. 한 청년의 편지였다. 민호는 울었다. 지우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느 밤 악몽이 왔다. 교회 앞 지우가 사라지는 꿈. 민호는 땀에 흠뻑 젖어 일어났다. 지우야. 그는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호야. 요즘 어때? 교회 안 가니? 민호는 숨을 골랐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게이야. 침묵이 흘렀다. 뭐? 그게 무슨?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지우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이 사람이 내 사랑이었어. 병으로 떠났어. 어머니는 울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그 대화 후 어머니는 서울로 왔다. 작은 식탁에서 그들은 이야기했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은 조건 없는 거잖아.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잘못 배웠어. 그날 어머니는 지우의 사진을 봤다. 예쁜 아이네. 내가 행복했길 바래.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가을 캠페인 행사날. 민호는 무대에 섰다. 저는 민호입니다. 연인을 잃었지만 그 편지가 제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사랑은 영원하고 용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성민이 옆에서 속삭였다. 잘했어. 행사 후 민호는 한강으로 갔다. 지우가 좋아하던 곳. 바람이 불었다. 지우야, 봤어? 내가 변했어. 하늘에 별이 떴다.
마치 지우의 미소처럼 민호의 삶은 이제 빛났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LGBT 테마 작업으로 상을 받았다. 성민과의 우정은 깊어졌다. 가끔 그들은 지우를 추모했다. 그 녀석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어.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엔 여전한 빈자리. 사랑의 상처는 아름다운 흉터로 남았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민호는 29살 생일을 맞았다. 스튜디오 파티에서 친구들이 모였다. 케이크 위에 무지개 캔들이 꽂혀 있었다. 축하해. 민호, 성민이 웃었다. 민호는 촛불을 불며 빌었다. 지우아, 내 목까지 행복할게. 그 밤, 그는 오래된 일기를 펼쳤다. 지우와의 추억이 빼곡했다. 첫 데이트, 눈 내리던 키스. 내가 없어도 내가 있어. 그는 썼다. 다음 날, 민호는 교회로 갔다. 이번엔 용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러. 목사님, 지우의 아버지 앞에 섰다. 목사님, 지우의 편지를 봤어요. 병 때문이었어요. 게이 때문이 아니라고요. 목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랬어. 내가 잘못.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용서했어요. 저도요. 그 대화는 교회를 흔들었다. 목사님은 설교를 바꿨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포용한다. 민호의 명성은 퍼졌다. 언론 인터뷰가 왔다. LGBT 권익을 위한 디자이너. 그는 지우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의 편지가 제 삶을 구했어요. 시청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유명세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혐오 댓글들이 쏟아졌다. 죄인 새끼. 교회를 더럽혀. 민호는 밤에 울었다. 성민이 위로했다. 그건 내 탓 아냐. 세상이 변하는 중이야. 봄. 민호는 책을 쓰기로 했다. 남겨진 편지, 사랑의 진실. 지우의 허락받은 추억과 자신의 여정을 담았다. 출간 전, 그는 지우의 묘를 찾았다. 꽃을 놓고 앉았다. 책 나올 거야. 내 이야기야. 바람이 속삭였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 덕분에 커밍아웃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벅찼다. 여름 휴가. 어머니와 여행 갔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러워. 민호는 안겼다. 엄마 덕분이야.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가능성을 느꼈다. 젊은 아티스트, 태준. 당신 책 읽었어요. 영감되어. 미소가 지우를 닮지 않았다. 새로웠다. 가을. 단체 행사에서 태준을 다시 봤다. 함께 작업할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협업은 자연스러웠다. 태준의 열정이 민호를 깨웠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미래예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조심스러웠다. 지우의 빈자리가 컸다. 겨울. 크리스마스. 민호는 교회에 갔다. 올해는 축하로.
지우의 가족도 왔다. 동생이 다가왔다. 형, 미안했어. 이제 이해에 포옹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마워 그 밤. 그는 지우에게 편지를 썼다. 새로운 겨울이야. 내 덕분에 따뜻해. 시간은 흘렀다. 민호는 30살이 됐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지우의 편지가 모든 걸 밝혀줬다. 사랑은 영원한 빛. 민호의 30살은 새로운 챕터였다. 스튜디오가 확장됐고 태준과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미래의 사랑 전시회. 무지개와 교회 이미지를 섞은 작품들. 개막식에서 태준이 말했다. 민호 씨, 당신의 깊이가 이걸 만들었어요. 민호는 웃었다. 우리 둘이여.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떨렸다. 태준의 시선은 솔직했다. 지우 이후 처음 느껴보는 설렘.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어느 날 옛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장례에 오실래요? 민호는 갔다. 예배당에 서서 지우의 아버지를 봤다. 관 앞에서 목사님의 아내가 울었다. 당신 덕분에. 후회 없이 가셨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우가 기뻐할 거예요. 장례 후 지우의 동생과 이야기했다. 오빠 편지 읽었어. 병 때문이었구나. 나도. 게이야. 충격이었다. 민호는 안아주었다. 너만의 길을 가. 내가 도울게 동생. 현우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형. 그날 민호는 가족의 고리를 느꼈다. 지우의 혈육이 그의 가족이 됐다. 봄. 태준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카페에서 태준이 고백했다. 민호 씨, 나 당신을 사랑해. 민호는 망설였다. 나도 좋아해. 하지만 과거가. 태준은 손을 잡았다. 과거는 소중해. 하지만 지금이 중요해. 그들의 첫 키스는 부드러웠다. 지우의 기억을 존중하며. 여름. 커플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여행 갔다. 부산 바다. 지우한테 소개할래. 민호가 말했다. 태준은 웃었다. 언젠가 그곳에서 민호는 자유를 느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줬다. 하지만 도전이 왔다. 언론 스캔들. LGBT 디자이너의 새 연인 혐오가 다시. 민호는 스트레스 받았다. 태준이 위로했다. 함께 싸워. 그들은 공동 성명 냈다. 사랑은 권리야. 가을. 책 2번째 판. 현우의 이야기도 추가. 가족의 용서. 판매량 폭발. 민호는 강연 투어. 전국 돌며 진실은 자유를 준다고 말했다. 겨울. 결혼식. 아니, 파트너십 서약. 작은 모임에서 태준과 맹세. 영원히 함께. 지우의 사진이 테이블에. 내 덕분이야. 민호의 삶은 꽃피었다. 지우의 편지. 모든 진실의 열쇠. 31살.
민호는 멘토가 됐다. 단체에서 젊은이들 가르쳤다. 너희 이야기. 세상에 전에 한 소년, 준호가 다가왔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민호는 지우의 편지를 보여줬다. 이게 답이야. 사랑은 이겨. 태준과 동거 시작. 아파트의 무지개 커튼.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며 대화. 오늘 뭐 할까? 태준의 미소가 일상. 하지만 상실감이 왔다. 지우 기일. 묘지 가서 꽃 놓음. 태준 만났어. 내가 보낸 선물 같아. 태준이 옆에. 나도 지우 형한테 감사해. 여름 페스티벌. LGBT 퍼레이드. 민호와 태준. 깃발 들고 행진. 사랑의 승리. 함성. 민호의 눈에 눈물. 가을. 어머니 방문. 손주. 장난스레. 민호 웃음. 언젠가 가족 모임. 현우도 왔다. 모두 가족이야. 겨울. 새 프로젝트. 편지의 여정 다큐. 지우 이야기 중심. 제작 중. 감동. 이게 내 유산이야. 민호는 성장했다. 고통에서 지혜로. 사랑의 힘을 알았다. 32살. 다큐 상영. 극장 가득. 박수 소리. 지우를 위해 민호 연설.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태준과 여행. 유럽. 파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 세계가 우리를 축복해. 돌아와. 단체 리더. 변화 입금. 법 개정 캠페인. 평등 결혼. 현우 커밍아웃. 가족 지지. 민호 형 덕분. 어머니 병. 민호 간호. 내가 엄마 자랑이야. 회복. 새해. 태준 프로포즈. 반지. 영원히 예식. 지우 추모. 민호의 여정. 계속. 사랑의 불꽃. 33살. 결혼 생활 안정. 태준과 디자인팀. 성공. 젊은 멘티들 증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지우 5주기. 모임. 이야기 공유. 치읓. 사회 변화. 법 통과. 축하 파티. 민호 책새 에디션. 희망의 편지. 가족 확장. 입양 고려. 새로운 사랑. 민호. 평화 찾음. 지우의 유산. 영원. 34살. 민호는 회상했다. 그 비 내리던 밤부터 지우의 편지까지 모든 게 운명이었다. 태준과 아이맞이. 작은 가족. 사랑의 열매. 단체 대표. 전국 활동. 모두의 진실 밝히자. 최종 강연. 게이. 그건 사랑의 한 형태. 교회. 포용의 장소. 편지. 삶의 빛. 청중 박수. 민호 미소. 지우의 미소처럼. 삶은 계속. 고통. 사랑. 용서. 의미 있는 여정.
지우의 진실. 영원한 별.